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해병대 곤조가와 관련된 방송 이후에 여러 선배님들이 전화나 댓글로서 제보해 주신 내용, 즉 해병대 곤조가 제2탄을 방송하겠습니다. 제가 이 곤조가 후속편을 방송하기로 한 이유는 지난번 방송에서 곤조가의 시작을 최소한 50년대 후반에는 시작됐다. 또한 가사에서 흘러가는 강물, 즉 바다가 아니라 강물이 배경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노래가 아무래도 6.25 이후 해병대가 임진강, 사천강 등 서부전선에 주둔하던 50년대에 시작된 노래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이 나간 이후 댓글이나 전화로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제가 추정한 내용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곤조가는 해병대 창설 무렵부터 불리어졌다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럼 1949년도가 되겠죠. 오늘 제가 방송하는 해병대 곤조가 2탄, 이건 내용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추정은 추정일 뿐, 오늘 방송 내용을 가지고서 군썰 이주석에게 KBS 역사 스페셜급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저와 해병대를 씹어대면 오히려 제가 황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사안 같습니다. 저야 감사하죠. 근데 그건 선생님께서 번지수를 아주 잘못 찾으셨다는 뜻이니까 오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병대 곤조가의 1949년 시작설, 물론 제 추정이 틀릴 수 있듯이 댓글이나 전화 제보 내용 역시 틀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도가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해병대를 미화하기 위해서 아주 평범한 사실을 팔이 안으로 굽는 심정으로 해병대 쪽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 즉 본의 아니게 멋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곤조가가 언제 시작됐느냐 하는 문제, 즉 이 노래가 더욱 오래됐다고 해서 해병대가 더 멋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할 때도 우린 그럴싸한 대상을 가지고서,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최소한의 근거가 있을 때 추정을 하든 뻥을 치든가 하는 거지, 무턱대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병대 곤조가가 해병대 창설 무렵부터 불리어졌다는 선배님의 제보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선배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카만 후배가 평을 한다는 것이 아주 시건방진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상황이나 제보 내용의 구체성 등을 볼 때 그 선배님의 말씀은 충분히 말이 된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댓글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그 댓글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산초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선배님인데 댓글의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 선임 해병들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떨리는 손으로 몇 자 적어 봤습니다. 곧 제가 창파에 묻히면 이 전설도 묻힐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 선임 해병들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떨리는 손으로 몇 자 적어 봤습니다. 곧 제가 창파에 묻히면 이 전설도 묻힐 것 같아서. 대선배님이라는 걸 아시겠죠? 과거 초창기 해병대의 모습을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남기고자 하시는 선배님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걸 느낍니다. 자, 그럼 이 선배님이 곤조가와 관련해서 남기고자 하는 내용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선배님의 말씀입니다. 작고하신 창설 당시의 선임 해병들에 의하면 당시 해군과 해병대는 일본군, 중국군 같은 외국 군대 복무 경험자가 거의 95% 이상이었고, 특히 해병대는 해군에서 정상적으로 통솔하기 힘든
즉 대다수가 아주 유명한 꼴통으로서 강제 차출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일본군 출신들이었는데 해방이 되고 귀향해서 농업 등 평범한 사회생활에 종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 주특기는 싸움, 땡깡, 곤조 부리기 등 기타 여러가지. 곤조가는 거의 초창기부터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이때는 부대 내 용어가 많이 혼란했다고 하더군요. 중국군, 일본군 출신들이 각각 자기들이 사용하던 주계오장, 위병오장, 순검 등의 용어를 사용했고 자기들이 불렀던 군가를 같은 출신들끼리 모이면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곤조가는 예전 중국군 곡조와 매우 흡사하고 특히 라일라이 차차차 이거는 중국군 군가 가사와 곡조라고 하더군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왕 선임 해병들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 떨리는 손으로 몇 자 적어봤습니다. 곧 제가 창파에 묻히면 이 전설도 묻힐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방금 이 댓글 내용 말고도 1958년 연초에 입대하신 병 90기 선배님께서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58년 연초라고 하면 해병대가 창설되고 나서 아직 만 9년이 안 된 시기, 그만큼 초창기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당시를 경험하신 이 80대 중반의 선배님께서는 해병대 곤조가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몇 소절 직접 불러주셨는데 80년대 중반의 곤조가 버전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그 선배님이 들려주신 곤조가는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선배님의 말씀에 따르면 진해 신병훈련소에서 밥 먹으러 갈 때는 을에 오리걸음으로 갔는데 그때마다 교관들이 곤조가를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쉬는 시간에 교관들이 이 곤조가를 정식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곤조가라는 게 가사에서 약간씩의 변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져라 이렇게 불렀는데 60년대 초반에 선배님께서는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토깨라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조져라가 토깨라. 뭐 이건 큰 변화는 아니죠. 어쨌든 이 내용만 놓고 보면 60년대 해병들은 무전 취식을 아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58년도에 입대하신 선배님의 기억에 따르면 이 선배님이 해병대 신병 훈련을 마치고 육군 모 병과 학교에 위탁교육을 갔는데 당시에는 간부들이 쌀과 부식을 빼돌리느라고 주말이면 항시 외출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외출 나갔던 병사가 밥 먹을 시간이 됐다고 부대로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럼 이런 남는 쌀들을 팔아먹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 선배님께서는 당시 같이 위탁교육을 받던 해병 20여 명 중에서 선임기수였는데 용기를 내서 육군 중대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희 해병대원 총원 외박을 보내주십시오. 혹시라도 귀대하지 않는 대원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20여 명이 외박을 나가면 한 사람당 최소한 3끼 팔아먹을 쌀이 제법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외박을 나갔는데 토요일 저녁에 외박을 내보내면서도 외박 나가는 대원들은 저녁밥을 안 먹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고 선임 이분이 후임들 20여 명을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 후임들에게 계산은 저 맨 뒤에서 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후임들은 2~3명씩 나가면서 저 뒤에 그 다음 사람들도 또 저 뒤에 이러면서 나갔겠죠. 다 나가고 나서 주인이 자신에게 밥값을 달라고 했다는군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 선배님 말씀, 아니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저 사람들 밥값을 내요? 같은 군인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이랬다는군요. 오리발. 결국 본인 밥값만 내고 나왔다는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50년대 후반부터 해병대의 무전 취식은 일반화돼 있었다.
하지만 50년대 선배님은 60년대처럼 토끼지는 않았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7, 80년대는 차비 안 내고 다녔죠. 어쨌든 60년대는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져라가 아니라 토끼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년대 저희는 곤조가라고 하면 사실은 노래 세 곡을 연달아서 불렀습니다. 흘러가는 물결 그늘 아래 이걸로 시작하는 곤조가,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뭐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져라 헤이 빠빠리빠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자동으로 아침에는 식사 당번 이 다른 노래가 시작되죠. 그리고 알고도 모르는 게 절병인가 하노라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마누라 기가자 이게 시작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곤조가는 노래 세 곡을 합쳐 놓은 겁니다. 그런데 60년대에는 아침에는 식사 당번 이 노래까지만 이어서 부르고 세 번째 노래 우리 마누라 뭐 이런 건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마누라 키가 작아 뭐 제주도 밀감 통통 뭐 이 노래는 사실 해병대 의장대가 였다고 합니다. 병 115기 은수병, 성이 은씨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름이 수병이라는 건 아니에요. 옛날엔 수병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노래를 만들어서 의장대원들에게 가르쳤는데 어쩌다가 이 노래가 곤조가의 세 번째 곡으로 자동 삽입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60년대 초반 선배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누라 이 노래는 50년대에는 없었다는 얘기가 되죠. 구식기 선배님도 이거 못 들어보셨대요. 어쨌든 얘기가 좀 딴 데로 샜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전화나 댓글로서 제보해 주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종합하면 1958년 연초에 이미 80년대 곤조가와 거의 일치하는 내용의 곤조가가 있었다. 아울러 이 노래는 일본 식민지 시절 외국 군대에서 근무하다가 해방과 동시에 귀국해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된 사람들이 과거 중국군 시절 불렀던 라일라이 차차차 같은 일부 가사와 곡조를 우리 해병대 곤조가에 그대로 섞어서 불렀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병대 곤조가에서 가장 멋진 부분 라일라이 차차차 그리고 헤이 빠빠리빠 헤이 빠빠리빠 이 소절과 중국군 노래와의 연관성, 이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80년대 이후에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군가 브라보 해병 이걸 먼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입니다. 곤조가는 흘러가는 물결 그늘 아래 이렇게 시작하는데 반해서 브라보 해병은 귀신 잡는 용사 해병 이렇게 시작하죠. 그 뒤로도 곤조가에서 좀 야한 부분은 뭐 사랑에는 약한 해병 바다의 사나이 뭐 이렇게 가사를 순화시켰습니다.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 소절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져라 이 부분은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헤이 빠빠리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보 해병이라는 군가는 해병대 정식 군가로서 싸제 군가 아닙니다. 해병대 10대 군가 아주 유명한 해병대 정식 군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나무 위키인가 뭐 제법 뭐 유명한 저 사이트 같아요.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건데 이 브라보 해병이 이인선 작사 정민섭 작곡에 의해 1967년에 발표되었는데 이 정식 군가의 가사를 개사해서 곤조가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곤조가가 먼저 나왔고 그 가사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가사 등을 바꿔서 브라보 해병이 나온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브라보 해병에서도 라일라이 차차차 헤이 빠빠 리빠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싸제 군가 곤조가나 정식 군가 브라보 해병 이 두 노래에서 이 부분은 완벽히 일치합니다. 브라보 해병의 이인선 작사가도 이 부분은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원래의 뜻이 뭐냐?
특별히 고민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배님들의 제보를 통해서 무슨 뜻인지 모를 이 부분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80년대 이후로 이 곤조가를 수없이 듣고 불렀습니다. 물론 정식 군가, 브라보 해병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라일라이 차차차 이 구절의 가사가 중국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병대 곤조가와 중국군 노래와의 연관설, 이건 저한테 일종의 충격이었습니다. 왜? 제 귀에도 역시나 이 구절이 중국어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에? 아니 씨발, 군설 이 자식이 중국어를 알아듣는다고? 중국말은 외국어가 아닌가? 무식하고 꼴통 같은 해병대 출신이 언제 중국어는 배웠대? 여보세요? 왜 자꾸 해병대는 무식하고 꼴통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58년도 선배님, 그분이 입대할 때는요, 중졸 이상 학력에 별도의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해병이 될 수 있었대요. 육군은 국민학교도 안 나온 무학, 거기다가 한글을 몰라도 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육군 출신이신데 말씀을 들으면 옛날엔 부대 안에서 문맹자들만 모아놓고 가, 갸, 거, 겨 한글을 가르쳤대요. 근데 50년대 해병대는 최소 중졸 이상이었다니까요. 필기시험도 보고. 그때 중학교는 요즘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도 더 적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해병대는 무식하고 꼴통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 그게 아니라고요. 네, 조금은 인정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건 없지 않나, 뭐 있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입대 전에는 아주 많이 배우고 괜찮은 젊은이였지만 일단 들어가고 나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즉 성선설, 성악설,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런 것도 아니었네. 어쨌든 후천성 해병대 꼴통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란 뜻이죠. 아무튼 후천적인 요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후천적이라는 거는 해병대 입대 이후를 말하는 거죠. 아무튼 중국어 능력과 관련해서 제가 실은 대학교 때 전공이 중국어였습니다. 전역 후에 전공을 살린답시고 중국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살라고 한 20년 찐따이 짱화, 마른 땅의 운동화 좀 쏠라 해봤습니다. 어쨌든 해병대 곤조가에서 우리가 그 뜻을 전혀 유추할 수 없었던 두 소절, 즉 라일라이 차차차 그리고 헤이빠빠 리빠, 이 부분을 중국어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이다, 그냥 아무 뜻도 없는 내용을 쏠라 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해석을 해봤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이 노래가 중국군에서 유래했다는 걸 밝히기 위해 제가 1945년 일제가 패망하기 전 불렀던 일본군 군가, 그리고 지금의 만주 지역에 있었던 만주군, 관동군, 이런 대표적인 군가를 들어봤습니다만 그런 가사가 들어가거나 멜로디가 비슷한 노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정하는 거는 만약 이 노래가 만주군이나 관동군의 노래였다면 이거 역시나 정식 군가가 아닌 사제 군가였을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군가집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두 구절 말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가사의 내용을 봐도 그게 아주 착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빰빠밤빠밤빰빰, 이 부분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중국군 노래 유래서를 알아보겠다면서 왜 중국 국민당군, 공산당군, 아니면 장장님의 아들 장항량, 요즘은 중국 발음 그대로 장쉐량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아무튼 중국에는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왜 그런 건 다 빼고 하필이면 만주군이나 관동군만 얘기하냐, 이러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건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병대에는 초대 신현준 사령관을 필두로 해서 만주군 출신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2대 사령관을 역임하신 김석범 장군도 만주군 출신이죠. 3대 김대식 사령관,
58년도에 해병대 1사단장을 하신 김동하 장군 역시나 만주군 출신입니다. 물론 육군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일권, 백선엽 장군 등 결코 적지 않은 만주군 출신들이 있었습니다만 소수 병력이었던 해병대에서는 그 비율이 제법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군, 관동군, 만주군 출신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건군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논란에 휘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해병대 초대 사령관, 2대, 3대 사령관까지 만주군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걸 두고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생각을 저한테 강요하는 걸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 방송은 그런 걸 논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즉 오늘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간도 특설대 뭐 이런 말씀은 저한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만주군 출신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주군 군가를 특히 더 신경 써서 들어봤습니다만 어쨌든 곤조가와 비슷한 건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 만주군의 노래에서 들어왔다면 아마도 만주군 사제 군가에서 유래되지 않았겠냐 하는 게 제 추정입니다. 그럼 제가 추정한 가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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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여기서 라이는 온다는 뜻이죠. 한자로 올레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 우리 밥 먹자, 자 놀러가자 뭐 이럴 때 쓰는 자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차차 이거는 서른도에 뭐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런 춤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한자로 꽂을 삽, 삽목, 삽입 이럴 때 쓰는 한자죠. 그래서 눈치 빠른 분들은 무언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아까 그 자자자 삽입 이게 쉬운 말로 그냥 해드릴까? 그냥 속된 말로 자자자 박아 뭐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헤이 빠빠리빠 이 부분의 헤이는 사람을 부르는 소리, 즉 어이 이봐 이런 뜻이고 빠는 한자로는 뽑을 발, 박은 걸 뽑는다는 뜻이죠. 발본 세권, 발군의 실력, 역발산 기계세 이럴 때 들어가는 한자입니다. 이게 중국 발음으로는 바, 좀 세게 발음을 하면 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차차차처럼 눈치 빠른 분들은 연상되는 모습이 있죠. 아까 자 박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봐 빼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방 안에는 남녀 한 쌍이, 그 중에서 남자는 군인, 그리고 밖에는 여러 명의 군인이 기다리면서 자 박아 또 어이 빼 이렇게 방 안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 저는 그런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왜 하필 여러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중국어 발음을 놓고 너는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공자님의 고상한 말씀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창녀촌의 얘기가 나오진 않죠. 산과 바다, 강바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멘트, 아스팔트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어색하죠. 마찬가지로 곤조가에서는 음란한 내용의 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구절의 뜻도 역시나 저는 음란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금 제가 해석한 부분이 100% 중국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 설령 그게 중국어라고 해도 긴 문장이 아닌 이렇게 짧은 단어 하나에는 여러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해석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곤조가라는 노래 전체의 맥락 그걸 놓고 보면 라일라이 차차차나 헤이 빠빠 리빠가 공자님의 말씀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추정하는 내용이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저 같은 한국인의 상상력이 빚어낸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중국인들에게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곤조가의 한국어 가사, 그리고 이게 만약 해방 전 만주 지역에서 만주군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중국인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였다면 이게 무슨 뜻이었겠냐? 제가 추정하는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라일라이 차차차 헤이빠빠 리빠 이 부분을 없애야 되는 거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추정한 내용이 맞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추정은 추정일 뿐. 아울러서 제 추정이 맞는다고 해도 이 구절의 뜻을 알고서 이 노래를 부르는 분들은 지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병대는 힘든 훈련과 어려운 병영 생활 속에서도 그저 이 노래를 통해서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승화시켰고 또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우리가 해병이라는 강한 동질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 구절을 가지고서 식민지 잔재니 뭐니 확대 해석하시는 분이 안 계시길 빌겠습니다. 해병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께 공연히 해병대를 씹을 빌미를 제공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마지막으로 제보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0년 넘게 해병대에서 불려지는 노래 곤조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려지길 바라봅니다. 헤이 빠빠리빠. 이 마이크를 빨리 빼야죠.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